안녕하세요. 당신에게 필요한 대출 이야기 뱅크볼TV 김인우입니다. 살다 보면 궁금증이 생기는 그런 주제들이 있잖아요. 옆집 누구는 얼마를 번다더라, 아니면 우리 회사 대표님은 자산이 얼마 있다더라. 이런 궁금증을 불러일으키는 주제들은 대부분 남들과 비교해볼 수 있는 주제에서 생기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런 궁금증을 불러일으키는 주제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20대부터 60대까지 평균 자산과 대한민국 상위 1%의 자산은 얼마일까? 같이 한번 알아보시죠. 자산은 크게 금융자산과 실물자산으로 나뉘어집니다. 금융자산은 예금, 적금, 또 주식, 연금 등을 말하고요. 실물자산은 아파트, 빌라, 상가, 땅 같은 부동산과 금이나 은 같은 실체가 있는 자산을 말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실물자산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80% 이상으로 높기 때문에 부동산을 실물자산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다면 대한민국 평균 자산은 얼마일까요? 2022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평균 자산은 5억 4,772만 원으로 금융자산은 1억 2,126만 원, 실물자산은 4억 2,646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평균 부채는 얼마나 될까요? 평균 부채는 9,170만 원이라고 하는데요. 평균 자산에서 평균 부채를 빼면 4억 5,602만 원이 나오는데 이 금액이 실제로 가지고 있는 자산, 즉 순자산이 됩니다. 어떻게 평균에 속하시나요? 속하지 않으셔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원래 평균은 함정이라는 게 있거든요. 자산이 적은 사람도 많은 사람도 다 같이 합쳐서 계산한 거기 때문에 그 평균이 상대적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내 순자산이 4억 5,602만 원이 안 된다고 해서 대한민국 평균 아래라고 보기는 어려운 거죠. 순자산 보유액을 구간별로 조사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중앙값은 2억 4,662만 원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순자산이 만약 2억 4,662만 원보다 많다면 일단 대한민국에서 중간 이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20대는 사회생활을 막 시작하는 시기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소득도 많지 않은 편이고 취업을 한 기간도 짧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20대는 자산을 얼마나 가지고 있을까요? 평균 1억 3,498만 원의 자산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중에서 금융자산은 7,728만 원, 실물자산은 5,770만 원으로 금융자산에서 저축액은 2,313만 원입니다. 20대인데 통장에 2,313만 원보다 많이 들어있다? 그럼 대한민국의 평균 이상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일단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럼 20대 평균 부채는 얼마일까요? 5,014만 원입니다. 평균 자산 1억 3,498만 원에서 평균 부채 5,014만 원을 빼면 20대가 가지고 있는 순자산은 8,484만 원이 되겠죠? 20대 여러분, 지금 얼마를 보유하고 계시나요? 저는 30대는 가장 활발하게 경제활동을 하는 시기가 아닐까 하는데요. 이 30대의 평균 자산은 4억 1,246만 원으로 20대에 비해서 확 늘었는데요. 금융자산은 1억 3,514만 원, 실물자산은 2억 7,732만 원입니다. 금융자산에서 저축액은 6,253만 원이네요. 20대와 30대의 또 가장 큰 차이점은 실물자산이 엄청나게 늘어났다는 건데요. 아무래도 30대에 내 집 마련을 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그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30대 평균 부채는 1억 1,307만 원인데요. 계산을 해보면 30대 순자산은 2억 9,939만 원이 됩니다. 피디님, 지금 3억 있으신 거예요? 저 맛있는 거 좀 사주세요. 통장 잔고로 확인해봐야 될 것 같아서. 40대는 경제 끝판왕이죠. 경제활동의 가장 주축이 바로 40대가 아닐까요? 40대 평균 자산은 5억 9,241만 원입니다. 금융자산은 1억 4,315만 원, 실물자산은 4억 4,927만 원이고요. 금융자산 중에서 저축액은 9,444만 원이네요. 야, 40대 평균 자산이 거의 6억에 근접하는데요. 30대와 40대는 사실 금융자산에서는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보유한 실물자산에서 1억 6천만 원 정도 차이가 발생하네요. 도대체 무슨 일이 발생한 거죠? 40대 평균 부채는 1억 2,328만 원으로 계산해보면 순자산은 4억 6,913만 원입니다. 그렇다면 50대의 평균 자산은 어떻게 될까요? 무려 6억 4,236만 원입니다. 금융자산은 1억 4,674만 원, 실물자산은 4억 9,562만 원, 금융자산 중에서 저축액은 1억 1,413만 원인데요. 은행 통장에 큰 거 한 장 딱 들어가 있는 거죠.
저도 50대가 되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50대 평균 부채는 1억 763만 원으로 오히려 40대에 비해서 줄어들었네요. 아무래도 빚을 상환해서 그런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계산해보면 50대 순자산은 5억 3,473만 원인데요. 40대는 순자산이 4억대, 또 50대는 순자산이 5억대, 자산이 나이 앞자리를 따라가는 건가요? 요즘 60대는 예전의 60대하고는 느낌이 다르죠? 경제 생활을 계속해서 해나가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60대 평균 자산은 5억 4,372만 원입니다. 50대에 비해서는 좀 줄어든 모습이 보이네요. 금융자산은 9,219만 원, 실물자산은 4억 5,153만 원입니다. 평균 부채는 6,045만 원으로 20대 다음으로는 적은 금액이네요. 순자산은 계산해보면 4억 8,327만 원입니다. 누구나 부자가 되고 싶을 텐데요. 그렇다면 과연 얼마를 가지고 있어야 나는 부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걸까요? 대한민국의 중산층 순자산은 평균 4억입니다. 이런 중산층은 순자산 32억 원부터 부자라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반대로 순자산을 10억 원 이상 보유한 사람들은 순자산을 100억은 가지고 있어야 부자라고 생각한다고 하네요. 하지만 여러 가지 조사 자료들에서 순자산이 10억 원 정도 되면 그래도 부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10억이 있으면 부자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순자산 10억을 가지고 있으면 상위 몇 %에 속할까요? 상위 10%의 순자산이 9억 731만 원이니까 대략 상위 10%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위 5%의 순자산은 13억 3,510만 원. 그렇다면 대한민국 1%의 순자산은 과연 얼마일까요? 상위 1%의 순자산은 29억 2,010만 원입니다. 로또가 되면 당첨금이 15억 내외가 되니까 상위 5%에는 들어갈 수 있지만 1%에는 들어갈 수 없겠네요. 그렇다면 상위 0.1%의 순자산은 바로 76억 8천만 원이라고 합니다. 왠지 걸어서는 이 돈을 마련하지 못할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오늘은 20대부터 60대까지의 평균 자산을 알아봤는데요. 여러분은 평균 이상이신가요? 아니면 평균 이하이신가요? 평균이 안 된다고 해서 낙담은 하지 마세요. 말씀드렸다시피 평균에는 함정이 존재하니까요. 오늘의 내용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더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그럼 안녕! What you want? What you need?